코딩 셰프입니다. 조금 매운맛 강좌 대비용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컬럼과 로우 위젯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어도 이 두 위젯은 거의 100% 활용되는 만큼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번 강좌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비주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강좌를 보셨다면 플러터 인스펙터라는 기능을 보셨을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가볍고 편한 것이 장점이라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기능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보다 좀 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처럼 세이프 에리어 위젯까지 구현을 해두었고요. 이제 차일드로 컬럼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지난 강좌들에서 컬럼 위젯은 여러 번 보여드렸었고요. 컬럼은 차일드가 아니라 children을 가졌었죠. 여러 개의 위젯들을 세로로 나열하기 위한 위젯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에 이 스퀘어 브래킷은 위젯들의 리스트를 이 안에다가 나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 3개의 컨테이너 위젯을 만들겠습니다. 가로, 세로 100픽셀이고요. 색상은 화이트, 블루, 레드로 각각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컨테이너 이름도 부여하겠습니다. 자, 3개의 컨테이너 위젯을 만들었고요. 코딩 과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컬럼이 세로축으로 정렬을 해주는 위젯이기 때문에 당연히 3개의 컨테이너는 별다른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세로 정렬이 됩니다. 이제 플러터 인스펙터를 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이드라인이 세로축으로 이렇게 스크린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컬럼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컬럼 위젯은 세로축 방향으로 가능한 모든 공간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나 가로축 방향으로는 이렇게 children의 가로 방향으로 크기가 제한이 됩니다. 특히 센트럴 위젯에 차일드 위젯으로 컬럼 위젯이 왔을 경우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메인 액세스 얼라이먼트 속성을 사용해야 컬럼 위젯을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순한맛 강좌 9번에서 나름 자세히 언급했었지만 순한맛 강좌인 만큼 다시 한번 이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럼 위젯을 센트럴 위젯으로 감싸겠습니다. 컬럼 위젯을 선택해 주시고 Alt Enter를 누르시면 나타나는 Wrap with Center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 코드를 수정해서 잠시 다른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코드에서는 센트럴 위젯 차일드로 플랫 버튼 위젯이 왔고요. 이제 저장을 해보면 버튼은 화면의 정중앙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가이드라인처럼 센트럴 위젯이 상하 좌우에서 버튼 위젯의 위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컬럼 위젯으로 와서 살펴보자면 지금처럼 컬럼 위젯이 센트럴 위젯의 차일드로 왔을 때는 컬럼 위젯이 세로축의 모든 가능한 공간을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센트럴 위젯은 세로축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컬럼 위젯의 children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직 가로축 정렬에만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드라인처럼 센트럴 위젯은 좌우에서만 컨테이너 위젯의 위치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정중앙에 배치하려면 children의 세로축 위치를 조절해주는 main axis alignment argument를 불러와서 center 속성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컬럼 위젯이 정중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컬럼 위젯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만큼 꼭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타 등등의 이유로 컬럼 위젯이 세로축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main axis size argument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미니멈 속성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컨테이너의 필수 공간만큼으로 세로축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센트럴 위젯이 상하의 통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드라인처럼 이제는 센트럴 위젯이 상하 좌우에서 컨테이너의 위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컬럼 위젯을 감쌌던 센트럴 위젯을 없애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3개의 컨테이너는 1, 2, 3번 순서대로 세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렬 순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가령 스크린 제일 밑에서부터 1, 2, 3번 순서대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세로축 방향이니까 우선 vertical direction argument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up 속성을 주고 저장을 하면 컨테이너를 밑에서부터 1, 2, 3번 순으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up을 down으로 바꿔주면 당연히 조금 전처럼 컨테이너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렬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관련해서 또 자주 쓰이는 기능이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children 위젯들을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main axis alignment argument를 불러온 후에 뒤에 space even이라는 속성을 불러옵니다. 이제 저장을 하면 이렇게 3개의 컨테이너가 정확히 같은 간격을 두고 세로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space between이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이렇게 컨테이너가 정확히 스크린의 상중하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컬럼 위젯의 children을 가로축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가로축이니까 메인 액세스 얼라이먼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크로스 액세스 얼라이먼트 아규먼트를 불러온 후에 뒤에 속성을 end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저장을 했는데 별반 차이가 없죠? 똑같은 가로 크기를 가진 3개의 컨테이너를 정렬했기 때문에 이미 가로축 끝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운데 컨테이너의 가로 크기를 400픽셀로 바꿔준 후 저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컨테이너 가로축 길이 끝에 맞추어서 가로축 끝점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다시 원래의 위치로 보냈고요. 이번에는 컨테이너 3개 모두를 한 번에 오른쪽 끝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invisible container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화면을 밑으로 내렸고요. 우선 컨테이너 위젯 하나를 더 불러옵니다.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더블 점 인피니티로 지정을 해줍니다. 즉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로축으로 끝까지 확장을 하란 의미입니다. 이제 저장을 하면 컨테이너들이 오른쪽 끝에 바로 정렬이 잘 되고 있죠. 여기 가이드라인을 보면 높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선으로 보이지만 선이 가로 방향으로 스크린 끝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비저블 컨테이너의 끝점에 맞추어서 컨테이너들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 것입니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인비저블 컨테이너의 높이를 20 정도로 지정을 해주고 저장을 하면 확실하게 인비저블 컨테이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비저블 컨테이너를 지우고 컨테이너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컨테이너들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꽉 채우고 싶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여기 크로스 액세스 얼라이먼트 속성에서 스트레치 속성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가로 크기 지정을 다 지워줍니다. 부모인 컬럼 위젯에서 이미 가로 방향으로 화면을 가로질러 뻗어나가라는 스트레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같은 속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가로 방향으로 화면을 꽉 채우고 있죠. 이제 이 컨테이너들 사이에 간격을 두고 싶다면 어떨까요? 지난 캐릭터 페이지 디자인에서도 이미 보여드렸던 사이즈드 박스 위젯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냥 컨테이너 위젯 사이에 투명 박스를 집어넣어서 공간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컨테이너 사이의 세로축 방향으로 간격이기 때문에 1번, 2번 컨테이너 사이에서 사이즈드 박스 위젯을 먼저 불러옵니다. 그리고 세로 방향이기 때문에 하이트 속성만을 불러와서 30.0 정도로 높이를 줍니다. 여기 컴마를 넣어 주시고요. 이제 저장을 해보면 1번, 2번 컨테이너 사이에 간격이 생겼죠. 그리고 로우 위젯은 컬럼 위젯의 특징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컬럼 위젯을 로우 위젯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컨테이너들이 이번에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정렬이 됩니다. 혹시라도 스트레치 속성 때문에 갑자기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서 혼돈이 오실 수 있으니 스트레치 속성을 없애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컨테이너가 로우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이해가 되시죠? 로우 위젯은 잘 아시겠지만 가로축 정렬이기 때문에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서 혼돈이 오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스트레치 속성을 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로우 위젯에서 컨테이너 사이의 간격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이즈드 박스를 사용하지만 세로 간격이 아니라 가로 간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드스 속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사용했던 세로 간격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저는 가로 간격을 30.0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면 가로 방향으로 간격이 생기죠. 추후에 앱 레이아웃을 구상할 때 의외로 기본 위젯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릿속으로 구상한 이런저런 레이아웃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기본 위젯들을 손에 익히는 것이지만 시간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곳이고요. 링크는 아래 동영상 설명에 적어 두었습니다. 보시면 어떤 사이트인지 금방 아실 테니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레이아웃 예제들이 있고요. 특히나 시각적으로 구성된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코드를 즉시 볼 수 있으니 레이아웃을 위한 학습에는 최적의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비게이터를 이용한 기본적인 페이지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또 컨텍스트가 등장하니 혹시 코드상으로 구현하면서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